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아입니다. 오늘은요, 중학교 교사분들의 초청으로 또 가서 중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교사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교육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요, 대립과 공존 그리고 합의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협력과 의사소통 키워드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론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합의, 협력, 이런 토의 토론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하고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는 아이들은요, 토론의 본질을 먼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죠. 토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토론의 본질은 대립입니다. 대립성이 빠지면 토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의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기약하면서 그대로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어떻게 기를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아이들은요, 정말 어른들의 나쁜 못된 점들을 어쩌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도 다 체화시키고 있는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토의를 시켜놨더니 혼자 발언을 독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더 유치한 기준으로 쟤는 공부 잘해, 쟤네 집은 잘 살아, 그리고 쟤네 엄마는 무슨 학부모 회장이야, 여러 가지 위계를 가지고 아이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왕따 문제는 일상이고요. 요즘엔 대놓고 때리는 왕따는 없잖아요. 은근히 따돌리는 집단적 문화의 폐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학교 현장에서 토의 토론, 교과 과정에 토의 토론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엇이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경쟁 독서 토론만을 강요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토론의 본질과, 그리고 왜 이 본질이 중요한지, 왜 나는 이 본질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이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이것은 아이들일수록 자신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그 이론을 습득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네, 저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활동으로 인한 이론을 정리해줘요. 이 토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 그러니까 소감 중에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평소 반박 질문이 공격으로 느껴져서 되게 나쁜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특강 선생님의 수업에 참여하고 나서는 이 반박 질문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구나, 더 이상 무섭지 않아졌다, 이런 후기를 받았을 때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제 교육 목표이기도 하고요. 질문이 강화된 수업 모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수업 모형은 제가 다양하게 응용하는 모형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소논문으로도 발표하고 싶고요.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왜 우리는 교육 토론인가, 찬반으로 대립되는 주제가 있어야 하고, 규칙과 형식이 있어야 하고, 그쵸? 그리고 입장을 지정해 줘야 된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교육 토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대립성은요, 토론의 본질입니다. 토론은 경쟁과 협력의 활동이에요. 네, 교육 토론 안에서는 경쟁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 스포츠라고도 부르잖아요. 아카데믹 디베이트를. 꼭 경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
훈련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에서 비경쟁 토론으로 가기 전에 오히려 교육 토론을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명확하게 주제가 찬반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딪히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얘기도 맞고 네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아 라는 것도 좋지만, 모든 진리의 탐구는 충돌에서 온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알미란 인간의 내면에서 내재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이성적인 관점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형성된 이것을 다른 사람의 안에 형성된 것과 맞닥뜨려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검증하는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이 없다면, 합의만을 강요해서 더 이상의 질문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의 반박이 사라진다면 진리는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과오입니다. 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또 이렇게 말해요. 진리가 제시될 유일한 기회는 반대 의견과의 충돌뿐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의도 좋고 공감도 좋고 좋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길 과정에는 대립과 충돌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코칭해야 되느냐? 잘 대립하는 방법, 잘 충돌해보는 방법. 이게 바로 교육 토론인 것입니다. 교육 토론으로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의견 충돌은 각 입장이 가지는 논리가 충돌함을 통해서 그 진리를 검증하는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토론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아이들은요, 신기하게요, 이 수업을 받고 훈련을 하면 스스로 느껴요. 내가 여전히 뭐 한두 번의 특강으로 내가 막 잘 듣는 애가 되고 잘 말하는 애가 되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엄청난 비판적인 사고력을 한 번의 특강으로 키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 부끄럽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오늘 못 참았네, 나 오늘 너무 발언을 독점했구나, 자기 인식으로 반성할 줄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내가 10번 무시할 거 5번으로 줄이고 3번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은 그 대립성의 본질을 그대로, 그리고 그 갈등은요, 인간적인 어떤 갈등이 아니잖아요. 토론에서의 갈등은 진리를 검증하기 위한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마치 일상에서 적대시하고 갈등을 겪는 그런 갈등과 동일시해서 그 교육 토론을 부정성으로 인식하시는 건 너무 무지한 발언들이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칼 포퍼 디베이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칼 포퍼의 반론 중심. 우리의 이성은 항상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서 부단히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론이 강화된 모형이 또 칼포퍼 모형이죠. 이것을 응용해서 수업에 적용한다면 반론 훈련을 시킬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교육 토론은요, 공교육 안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확산되고 응용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토론의 기초 수업입니다. 시사 토론이든 독서 토론이든 교육 토론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럼 교육 토론이 뭐냐? 찬반 논제, 정해진 형식과 규칙, 그리고 정해진 입장,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교육 토론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꼭 칼포퍼 디베이트, 꼭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어떤 특정 디베이트 포맷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베이트 포맷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들을 현장에 녹여서 그 원리를 가져와서 수업하시는 게 바로 교육 토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이 교육 토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계속 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대립과 충돌을 피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충돌해 봄으로써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아이들 키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